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시죠. 자, 타고 있어요. 누가 타고 있을까요? 자, 사진이랑 같이 보면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 중입니다. 느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차 뒤에 이렇게 문구를 A4 용지에 써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주 MBC 아나운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 소감과 함께 이제 소셜 미디어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단 출산 축하드리고, 자, 근데 이 사진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 때 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자, 박사님, 어떤 누리꾼 반응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게 누리꾼들 반응 때문에 사실 좀 더 이슈가 된 사안인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 천천히 간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왜 욕먹을 일이냐, 뭐 저런 걸 가지고 화가 나지라는 입장들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저출산 국가인데 이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신생아 머리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느리게 가려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 이제 옹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오버다. 그러니까 세상에 귀한 자식 혼자만 낳아서 키웠냐, 이런 아이들이 커서 뭐 금쪽이가 된다든지 뭐 극성 부모라든지 여기에 좀 죄송하다라는 문구를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또 하나는 뭐 양보를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느 반응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글쎄요, 이게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뭐 차량에 붙였다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찍어서 일단 자신의 SNS에 올려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에 붙였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쨌든 차량에 지금 이렇게 부착해 놓은 문구 때문에 공공연하게 지금 많이 좀 문제가 있고 또 불쾌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이 아이에 대한 얘기라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요즘 워낙에 또 저출생 시대에 아이도 귀하지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가 충만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노키즈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래서 참 아이 낳기 어렵구나, 배려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이런 너그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배려를 강요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러저러한 포인트가 또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갑론을박이 오가서 또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보통 이 차량에 이제 붙이는 스티커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초보 운전자들이 스티커 붙인 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온라인에서 막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건 좀 싶은 황당한 문구들 지금 보시면 제가 정리했어요. 협박형, 건들면 뭐 죽는다. 안 되죠. 저러면 죽이면 안 되죠. 짐승이 타고 있다. 내 차는 두 번째 차라서 부셔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글쎄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저거는 범행을 예고해서 법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도 있습니다. 뭘 봐? 초보 처음 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볼까요? 자, 이 경우는 딱 처음에 보고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다. 아이가 타고 있다는 건데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주 영특해서 미래의 판검사가 될지도 모른다. 자, 또 다른 사진. 자,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방어운전이다. 독백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는 이 경우에는 좀 양보하고 싶습니다. 부산 첫 운전 오른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양보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사례들을 봤는데 두 분 어느 문구가 가장 화가 나시나요? 저는 사실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기발하다,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기분 나쁜 건 첫 번째,
그냥 딱 그림으로도 불쾌한 감정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본 것과 반대로 전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결초본이다라고 해서 사진은 없지만 사진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 봐주시면 다른 초보분께 보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초보은 이렇게 그렇죠.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게 저것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는 우리가 딱 보고도 직관적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 봐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불쾌한 상황에서는 행동도 거칠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불쾌감을 주는 표시를 하는 문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좀 재미있고 유쾌하고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긍정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안전 문제가 없다면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협박형 문구들 있었잖아요. 쫓아가겠다.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읍소형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읍소형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읍소형. 근데 이거 잘못 붙였다가는 사실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일단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하위법령 시행령에 보면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아예 법적으로 좀 혐오감, 욕설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법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벌금 30만 원이로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약간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 부착 행위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좀 환기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부착이나 문구 부착이 뭔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성 표현으로만 지금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도구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서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초보 운전이라는 표기를 하는 게 의무였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5년도에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취득하고 6개월 동안은 초보 운전이라고 표시를 차에 부착해야 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 있었는데요. 99년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초보 운전인 거를 알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초보 운전이네 하고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한다든지. 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안전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99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지금은 사실 그런 부착 의무는 우리가 없죠. 근데 다양한 그 주요 선진국에서는 뭐 인적 특성이라든지 장애, 고령, 뭐 운전면허 그 시기, 취득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규격화된 표지를 붙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무분별한 스티커보다는 규격화된 스티커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는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군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안도 뭐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같이 좀 논의해보면 또 도로 안전을 위해서 또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